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다시 교재의 내용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에서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 이제 9장까지 좀 배웠고, 이후부터 이제 10장부터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강의에서는 AR 글래스 3, 4교시 동안 좀 말씀을 드리는데, AR이라고 하는 건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뭐 요 세 가지. 요즘은 또 확장현실이라는 말을 또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의 이제 리얼리티를 또 구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구글에서 구글 글래스를 이제 선보였었죠. 그게 이제 초기에 좀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뭐 마땅한 소비자의 수요층을 이제 형성을 못하면서 지금 이제 구글의 구글 글래스 2 버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AR 글래스 형태로 다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요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 그다음 혼합현실의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서도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의 내용을 좀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 AR 글래스의 최신 동향, 이제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장, 산업의 수요, 최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 뭐 요거를 지금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세대 디바이스로 스마트폰의 어떠한 대체제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이제 대신에 이제 AR 글래스로 이제 할 것이다. 그래서 AR 글래스로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이제 충분히 담당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의 대체제로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AR 글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현실, VR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R은 증강현실, 그 다음에 이제 MR은 이제 머지드 또는 믹스드 리얼리티. 보통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말을 보통 하는데, 머지드 리얼리티, 뭐 혼합현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상현실, 그 다음에 증강현실, 그 다음에 뭐 혼합현실. 약간 요 두 가지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이제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상현실은 완전히 뭐 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같은 거 쓰고, 뭐 글래스를 쓰더라도 이제 뭐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컴퓨터 월드에서 보여주는 현실 세계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가상의 세계로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인지를 하고 교육을 받고 뭐 이런 의료를 받고 하는 건데, 교육을 이제 의료교육 서비스를 받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든 컴퓨터 월드를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나 글래스의 디바이스를 써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와 차이점은 증강현실은 우선 뭐냐 하면 현실 세계와 관련이 돼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그림이죠. 양쪽에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 핸드폰을 이제 이렇게 빌딩 같은데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인지를 하면 뭐 빌딩의 가격, 그 다음에 뭐 빌딩의 뭐 시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안경을 써서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또는 날씨 정보를 받는다든지, 또 뭐 현실 세계의 빛은 이제 안경을 쓰면서 보는 세계와 관련돼 있는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걸 인해서 상세한 정보를 체험을 하는 그런 거가 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지하철역 정보, 요일 정보, 이거를 이제 글래스로 통해서, 이게 이제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AR 글래스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글래스나 뭐 다른 좀 이따가 보면 다양한 회사에서 많은
그 글래스를 이제 출시하고 있는데, 또는 핸드폰을 이제 통해서 그 비춰지는 현실 세계의 디지털 컨텐츠를 여기서 보면 오버레이드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문장에 보면 겹쳐서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 그 왼쪽에 있는 가상현실은 완전히 그 가상의 세계를 보는 건데, 이게 컴퓨터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였죠. 또는 비디오로 만들어졌다, generated or captured. 그래서 이건 완전히 그 현실 세계와는 거리가 먼 가상의, 근데 이제 마치 거의 현실과 흡사하게 구현이 된 컴퓨터 월드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현실의 세계에 이미지를 비춰서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게 증강현실이고, 요거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오른쪽에는 믹스드 리얼리티, 왼쪽에는 머지드 리얼리티라고 해놨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그 현실 세계적 의미와 그 증강현실적 의미가 같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혼합현실 설명할 때 이제 많이 그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고래일까요? 고래가 사람이 안경을 끼면 뭐 그 소파 위로 이제 올라오는 뭐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매직 리프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기술을 써서 그 혼합현실을 자연 세계에 있는 어떤 이미지와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그 보여주는 거고, 그 만약에 이제 뭐 책상 밑에 볼이 이제 이렇게 보여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이제 움직이면 그 볼이 다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부리어 발로 차면 그 볼이 또 튕겨서 나오고, 그 뭐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MR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왼쪽 그림에서도 보면 이제 비슷한 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어떤 가상의 어떤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서로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가 인터트윈드 됐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서로 상호 이제 겹쳐서 보여졌다가 따로 보였다가, 또는 이제 이게 그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 못하게 또 보여주는 이제 이러한 단계가 이제 MR 단계.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VR, AR, MR 뭐 이런 단계를 나오는데, 사실 예전에 그 핸드폰으로 그 일본의 그 뭐죠? 그 게임 있죠? 이제 그런 게임을 이제 하는 것도 다 이제 사실은 증강현실 게임에 이제 속하는데, 그때 그 어떠한 그 이제 어떤 그 캐릭터를 누르면 점수를 얻고,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이제 그 캐릭터를 눌러서 게임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이제 이게 그 여러 가지 뭐 교육, 의료, 게임, 뭐 물류, 뭐 에너지, 뭐 다른 많은 산업들에서 많이 유통 물류도 그렇고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어떠한 좀 회의감이 들고 있는 시점에 AR이라는 어떠한 오그멘트 리얼리티가 또 새로운 대안으로 또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또 이제 앞으로 출시될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이제 그 처음에 소개할 때 영화에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그 주인공이 AR 그 안경으로 이제 조작하는 모습, 또 슈트 아이언맨에서 또 이제 슈트를 입었을 때 AR로 보여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벤져스에서 이제 2년 전에 안경을 껴가지고 그 뭐 사람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라든지, 그 어떤 많은 그 영화 속에서 많이 나왔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면 이제 이렇게 AR 글래스 형태가 다양하게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또 4교시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3자 통화를 이제 안경을 끼고 서로가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핸드폰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도 다 이제 연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기기랑 연동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연결형이고, 독립적으로 다 한다 그러면 독립형 AR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통화 기능은 이제 스마트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 통화를 AR 글래스로 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GPS를 그 AR 글래스 아래쪽에 보여주면서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어느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어느 식당을 찾아가면서 운전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실제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위치를 찾을 때 AR 글래스를 이용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원하는 목적지를 빨리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때는 뭐 증강현실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사실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이 먼저 좀 이제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AR이라는 것도 이제 좀 이제 다른 어떤 관점에서 두 가지를 합친 믹스드 R,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하는 익스펜디드 리얼리티 라는 개념도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지금 다양한 AR 글래스 제품들이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쓰고 있는 안경의 형태를 생각하면 되고, 그것보다 약간 두껍고 아직까지는 좀 이제 끼는데 오래 끼면 좀 불편한 게 있긴 하지만 지금 요 구분 방법을 어떠한 디바이스 형태에 따라서 AR 디바이스를 나눌 때 구분 형태를 두 가지 XY축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Y축을 보면 위로 갈수록 스테레오스코픽형이고 밑으로 갈수록 모노스코피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노스코피는 2D 이미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입체적인 건 아니에요. 위로 갈수록 스테레오스코픽으로 갈수록 입체감을 제공하면 3D 이미지를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글래스라고 이제 인지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왼쪽 오른쪽 헤드업 디스플레이형 글래스하고 모바일 AR, 구글에서 만든 AR 코어, 애플에서 만든 AR 키트 3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3D의 어떤 입체감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2D 이미지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홀로렌즈 2가 이것도 유명한 건데요. 이게 이제 3D 좀 이제 안경보다는 좀 두툼하죠. 매지리프에서 만든 원, 그다음에 엔리얼에서 만든 라이트라는 거. 3D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구도로 돼 있고 또 별도의 또 디바이스를 같이 활용해야 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요 AR 글래스를 구분할 때 어떤 이미지 형태로 가지고 이제 하는 이유는 왼쪽 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해 놨죠. 스마트폰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떠한 1차원적인 거죠.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입체적인 거를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스마트폰에서는.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이 스마트폰에서 보는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2D나 3D나 가능하지만 AR 같은 경우는 현실의 이미지를 투영을 했을 때 스마트폰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카메라 기능으로 인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AR 글래스를 나눌 때 이 스테레오코스와 모노스코픽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테레오스코픽형과 모노스코픽형으로 Y좌표형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X좌표에서는 이제 트래킹 기술 가지고 이제 그것도 나누는데 트래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트랙이라는 걸 쫓아가다 다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영상에서 요 트래킹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미 저쪽 이미지를 보고 여기를 보고 있는데 저쪽 걸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빨리빨리 쫓아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빨리빨리 쫓아가는 이미지를 보면서 관련된 리얼리티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얘를 그 전에 보고 있는 거를 지금 보고 있으면 지금 보고 있는 어떠한 현실 세계와 전혀 다른 거이기 때문에 트래킹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 글래스나 모바일 AR은 이제 트래킹 기술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HUD형 헤드업 디스플레이 형 글래스 같은 경우가 지금 좀 트래킹 기술에서 이제 좀 못 쫓아와서 얘네들은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좀 외면하고 있는 건데 헤드업 디스플레이형이 요즘 이제 또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많이 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가지고 더 이상 생산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높은 트래킹 기술에서 해당되는 게 AR 글래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라든지 구글의 AR 코어
애플 AR 키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IT 기업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전문적인 회사인 매직 리프하고 엔리얼에서 또 경쟁적인 제품을 선보이면서 또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AR 글래스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실제 세계의 가상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증강시킨다는 얘기는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안경의 형태로 구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AR 글래스예요.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형으로 구현해보자.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고, 이거를 핸드폰으로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모바일 AR이에요. 그래서 디바이스는 뭘로 이제 하든지, 기존에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하든지, AR 글래스라 그래서 별도의 디바이스를 만들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를 쓰든지, 그거는 이제 디바이스를 만드는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제공하는 거고, 이제 요 그림에서 여러분들 XY 나누는 기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2D 이미지, 3D 이미지, 스테레오스코픽, 3D 이미지, 입체감, 2D 이미지는 모노스코픽, X좌표는 영상의 실제적인 현실 세계에 빨리 증강해서 보여줘야 되는 트래킹 기술. 두 가지로 분류한다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좀 분류 방법인 건데, 어쨌든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들이 휴대성, 즉시성, 제어하는 거, 편의성, 스크린 크기, 얼마나 몰입을 하느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앱 여러분 쓰고 있는 생태계, 그 다음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느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 세모, X로 좀 구분하고 있어요. 동그라미면 잘하고 있는 거고, 잘 되는 거고, X는 안 되는 거고, 중간 정도가 이제 세모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R 글래스는 모든 항목을 다 8개의 모든 항목을 다 만족하고 있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됐죠. 물론 이제 전문가마다 달리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특히 AR 글래스에서는 요 킬러 애플리케이션, 요 킬러 앱이라는 게 뭐냐면 AR 글래스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 확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스마트폰에서 앱 있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가지면서 날씨 정보, 지하철 정보, 도로교통 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카톡으로 하는 거라든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라든지, 이메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그런 게 스마트워치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HUD형 글래스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요. VR 헤드셋 가지고는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폴더블 폰에는 이게 요즘 나오고 있는 폴더블 폰, 이거를 우리가 굳이 구매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중간 정도 느낀다 이런 얘기죠.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에서만 어떤 할 수 있는 킬러 서비스가 아직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AR 글래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이제 아까도 언뜻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안경 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거, 안경 가지고 삼자통화하는 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3, 4교시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경험의 휴대성, 즉시성, 컨트롤 편의성, 스크린 크기, 몰입감, 앱 생태계, 킬러 앱, 현실 반영.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디바이스를 평가할 때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동그라미 세모 X는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 명한테 물어서 평가한 항목이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좀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AR 글래스만의 장점은 뭐예요? 다른 데도 동그라미 많은 것보다 다른 데 다 X인데 얘가 동그라미인 거는 몰입감이죠, 몰입감. 몰입감에서 우수한 거예요. 다른 거 다 X인데 VR 헤드셋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 X가 많은 게 보면 이제 맨 밑에 현실적으로 반영되느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AR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AR 글래스가 앞으로 수요나 시장이 또는 디바이스가 많이 팔릴 것인가?
라에 대한 의문점이 이 8가지를 통해서도 유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아는 방법, 그 다음에 해석할 줄 아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방법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념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에 어떠한 디바이스가 나오더라도 이 8가지 항목에 여러분들이 좀 대입을 해서, 아, 얘가 뭐 스마트폰이나 폴더풀보다 어떠한 면에서 유리한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요놈이 이제 이것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그러한 킬러 앱도 가능하고 몰입감도 좋은데,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요거를 이제 그 전 세계 시장을 또 예측을 한 자료죠. 책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2019년에 100만 10억, 13억 달러 뭐 이 정도 되고, 2020년에 4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게 이제 독립형 AR인데 그 4조 2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형 AR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스마트폰이나 어떤 연결을 하는 디바이스가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다 가능한 거고, 연결형 AR은 이제 스마트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돼서 더 증강현실적 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독립형 AR의 이제 시장이 요 녹색이고 검정색이 연결형. 녹색이 아무래도 많이 크죠. 길고. 그러니까 독립형 AR에 대한 시장이 이제 많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고 AR 하나면 다 해결될 수 있게끔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는 그렇고, 근데 2023년도에 가면 그 389억 달러. 이게 이제 거의 38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선으로 그려져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성장률이에요. 이전 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 연결형 AR의 성장률은 독립형 AR보다는 이제 높이 나왔죠.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에서 이제 독립형 AR이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자들이 이 독립형 AR 기술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테크월드라는 뉴스에서 있는 자료인데요. 책에서는 없는 건데, 여기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어요. 가상현실은 지금 보면 그 어떤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게임 콘솔에 유사한 성장 현상이 그래프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에 따른 X축 시간에 따른 Y축 뭐 여기 뭐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요. 근데 이제 AR은 더디지만 급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도 보면 이제 5G, 뭐 6G, 7G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 왕창 가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뭐 폰을 바꾸는 사람, 뭐 그래 이왕이면 5G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얘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AR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VR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좀 멀어지면서 정체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그 급속 팽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AR에 대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뭐냐면 VR에 대한 킬러 앱이 없어요. 컨텐츠가. 그렇죠? 그 어떤 흥미 위주의 컨텐츠로는 좀 제한적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은 그래도 그 다양한 정보들을 현실 세계와 겸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서비스가 있어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서 이렇게 급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VR은 보통 B2C,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떠한 VR을 만드는 컨텐츠 업체가 소비자한테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음악 이런 거를 이제 가상현실로 보여주는데 주로 위주이고, 주로 체험과 관련된 거, 뭐 이런 제한적인데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VR은 B2C 외에도 B2B가 가능하다는 거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현대 삼성, 그다음에 뭐 삼성 대우, 아니 삼성 이제 그 LG 뭐 이렇게 그 비즈니스들끼리의 어떤 증강현실 컨텐츠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영역에 활용이 될 것이다. 쇼핑, 도로주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쇼핑도 새롭게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AR 글래스로 이제 이마트에 가면서 물건을 보면 물건의 가격이 현재 내가 롯데마트에 있는데 이마트에는 얼마다. 거기가 더 싸네. 뭐 이런 거를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상당히 유용한 게 활용될 수가 있고 도로 주행하는데 가다가 이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그렇죠? 앞에서는 유턴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킬러 앱이 그 가상현실에서보다 많은 AR에서 많은 킬러 앱이 나타날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요 증강현실에 대한 디바이스가 아까 두 가지 관점에서 2D 이미지, 3D 스테레오스키하고 높은 트래킹 기술을 활용한 기술들을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이나 애플에서도 지금 계속 출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요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요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요거에 대한 디바이스가 독립형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연결형으로 이제 구현이 되든지 이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게 이제 증강현실이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가상현실은 대충 이제 컴퓨터 상에서 구현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정체가 됐고 이제 앞으로는 증강현실하고 이 두 가지를 합한 혼합현실이 쇼핑, 도로주행,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다양한 체험, 교육, 의료, 국방, 그 다음에 유통, 물류, 의료, 이제 교육, 이런데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드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이제 가상현실은 주로 유니티와 C샵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데, 증강현실도 현실 세계에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시 구현하는가에 대한 기술적 관심도 좀 가지고 증강현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디바이스는 디바이스고 요거 킬러 앱을 제공해서 만드는 회사들이 또 생겨날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증강현실 관련된 컨텐츠로 창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좋은 전망이 있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고 이게 B2C뿐만 아니라 B2B의 영역까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영역까지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AR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따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여 주시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교시 수업을 마치고 4교시에서는 또 AR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